역시 이 페이지 오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그 전류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에너지니까 당연히 단위는 기호는 E. 전기 에너지 기호는 E. 전기 에너지는 그 전기 회로의 현재 전류 곱하기 전압, 그리고 이 전류가 몇 초 동안 흐르는지 시간, 세 개를 곱해주면은 이 전류가 현재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사용해요. 줄. 쓸 때는 J, 읽을 때는 줄.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 VIT로 하면 되겠다. 전압, 전류, 시간, VIT.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거기서 열이 같이 발생해요. 전기 회로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열 많이 발생하고, 전류가 조금 흐를수록 열 조금 발생하고, 그래서 열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발열량이라고 해요.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얼만큼 발생하나 그 양, 발열량. 이 발열량은 전기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발열량이 커지고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기 에너지 조금 나오면은 열이 조금 발생하고, 즉 전기 에너지와 비례해요. 즉 VIT와 비례한다. VIT 클수록 발열량 많고요. VIT 작을수록 발열량 적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그 밑에 전력과 전력량, 거기에 별표. 전력과 전력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처음에 전력이란 뭐냐면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해. 근데 전기 에너지는 일정 시간 동안, 만약에 10초 동안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10초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지. 전력은 1초 동안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 그러면 10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가 10줄만큼 발생했대. 그럼 이때 1초 동안은 얼만큼 발생한 거야? 10초 동안 10줄이면 1초 동안 1줄. 그래서 전기 에너지, 총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시간 10초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전력의 기호는 P로 쓰고요. P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 초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1초. 따라서 VI,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전력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는 와트, W로 쓰고 와트. 나중에 우리가 일단 넘어가면은 2일이라는 물리량을 배울 거예요. 근데 1은 중상 과정이라서 아마 아직 안 배웠을 건데 2일 할 때 기호가 W야. 그래서 얘랑 많이 헷갈려요. 얘는 1의 기호, 얘는 전력의 단위. 1이랑 달라요. 와트, W. 알겠죠? 기호랑 단위 구분하기. 그 다음에 전력량은 전력을 소모를 했어. 근데 그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소모된 전력의 양. 이때 시간의 단위는 시야, 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hour를 쓸 거예요. hour 단위로.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돼. 전력량은 P hour.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VI에 시간을 곱해주면 돼. 시. 그래서 구해주면은 단위는 와트시. 전력, 시간. 이때 시간, 초 아니고 시로 단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이 5와트야. 어떤 기구의 전력이 5와트야. 그러면 얘가 10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 이때 전력량은 50
기구마다 전력이 적혀져 있어. 전기기구에 보면은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선풍기 밑에 있어요. 선풍기 밑에 전기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 적혀져 있는 거 볼트 있죠? 전압인데 이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즉 전격 전압은 이 기구는 220V에 연결을 해야 돼요 라는 뜻이야. 우리 보통 컨센트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220V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기구는 220V에 연결해야 돼요 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적혀져 있는 게 소비 전력. 즉 이 기구를 220V에 연결하면은 얘는 전력이 44W예요 이렇게. 즉 얘는 220V에 연결하면은 1초에 44W의 전력이 소모되는구나, 소비되는구나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기구에 적혀져 있는 거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거기 밑에 탐구 자료 한번 보세요. 탐구 자료. 탐구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기구를 220V에 연결할 때, 그 다음에 110V에 연결할 때 두 개가 나와 있어. 여기서 저항을 보면은 이게 왜 저식이 나왔냐면 P는 VI지. 근데 V는 IR이야. 그죠? 여기서 I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요. 이거를 I는 R분의 V야. 이 식을 여기 넣은 거야. 그러면 P는 R분의 V 제곱이야. 따라오고 있어? I는 R분의 V를 저기에 넣은 거야. 그러면 P는 R분의 V 제곱이야. 이 식을 R에 대해서 나타낸 거야. 그럼 R 넘겨주고 P 넘겨주면 R은 P분의 V 제곱이야. 그래서 거기 저항에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냥 저항을 전력이랑 전압으로 나타내준 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것씩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이때 저항은 어떤 전원에 연결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저항은 아까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도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도선이 안 바뀌면은 저항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원이 바뀌어도 저항은 동일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 다음에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전압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소비전력은 220V에 연결했다. 그러면 거기 적혀져 있는 44W로 될 거고요. 대신에 110V에 연결했다. 그러면은 전압에 110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R분의 V제곱 했을 때 거기에 220 말고 11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요 220V에 연결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P는 VI, 이 식을 I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죠. I는 V를 넘겨주면 V분의 P. 그래서 220V에 연결했다. 220분의 전력 44. 근데 110V에 연결했다. 110분의 4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식 계속 전환시키는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 바꾸면서 계산하는 거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전력 손실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넘어가도 돼?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어요?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P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한다고요. 그거 기억하고 나서 이제 밑에 나와 볼게요. 자, 전력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전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전력이 있어.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만들진 않지. 그치?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그 전기를 집으로 배송시켜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배송된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야. 처음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인데 송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수송해준다. 전기를 전달해준다. 전달되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송전을 시킬 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건 아니야.
중간에 일부는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전력, 손실된다. 손실 전력이라고 불러요. 송전 전력을 발전소에서 보낼 거야. 근데 중간에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 그럼 손실되고 나머지가 도착을 하지, 집에. 나머지 도착한 거를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 그럼 소비 전력은 처음에 만들어진 전력에서 중간에 잃어버린 거를 빼주면 돼. 소비 전력은 송전 전력 마이너스 손실 전력으로 구할 수 있고요. 송전 전력 아까 한식 P는 VI로 구할 거야, 그대로. 근데 손실 전력은 P는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오메 법칙 있지? 오메 법칙에서 오메 법칙에서 V는 IR 이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V에. 차라리 넣어주면은 IR 곱하기 I죠. 즉 I 제곱 R. 얘도 전력이니까 식은 똑같은데 대신에 전류를 넣을 거예요, 식에. 알겠죠? 송전 전력 P는 VI, 손실 전력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I 제곱 R. 결국엔 똑같은 식이야, 전력이기 때문에. 자, 발전소에서 송전 전력을 P는 VI만큼 보낼 거야. 가정. 근데 이게 손실이 일어나. 얼만큼?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만큼. I 제곱 R만큼 손실이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가정에 도착을 할 거야.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효율을 위해서 소비 전력을 늘려주고 싶어. 소비를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송전 전력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늘려주려면 손실되는 거를 줄여주면 돼. 그치? 손실 전력을 줄여주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송전 전력은 일정해. 대신에 소비 전력을 줄일 거야.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 늘어나. 되겠죠? 그럼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전류를 줄여준다. 전류를 줄여준다. 두 번째, 저항을 줄여준다. 저항을 줄여준다. 그죠? 전류 줄여주면은 손실 전력 줄어들고요. 저항 줄여주면은 손실 전력 줄어들어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부터 볼까요? 아까 저항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저항은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바뀌지 않고 대신에 저항은 도선이 결정해. 도선이 결정해. 즉 저항은 아까 했던 거 도선의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해. 아까 했었죠? 그러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선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거나 도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저항을 감소시키려면요 도선의 길이를 줄이거나 도선의 굵기를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도선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 그럼 얘 뜯은 다음에 짧고 두꺼운 도선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은 손실 전력 줄어들어요. 근데 도선 뜯고 다시 연결하는 거 어려울까 쉬울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대신에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 사용할 겁니다. 자, 전류를 감소시킬 건데요. 이 식에서 송전 전력 일정하다 그랬지. 전류가 줄어들어. 전류가. 근데 송전 전력은 일정해. 그럼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 전압을 높여주면 되지. 이 식을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요. 전류 I는
V분의 P야. 그치? 얘를 나는 줄이고 싶어. 근데 얘는 일정하게 유지할 거야. 따라서 전압을 높여주면 돼.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류는 감소해.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류는 감소해. 그래서 전류를 감소시키려면은 전압을 증가시키면 돼. 전압. 자, 한번 해볼게요. 전압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손전 전력 VI, 손실 전력 I 제곱 R. 내가 처음에 전압을 2V, 전류를 8A로 내보냈어. 그러면은 이때 저항은 R은 I분의 V. 저항은 I분의 V. 4분의 1옴. 그럼 이때 손전 전력은 곱해주면은 8이 16W. 손실 전력은 I 제곱 88, 6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기서 전압을 바꿔줄 건데요. 전압을 2배 시켜줄 거야. V는 4V. 근데 얘나 얘는 일정하지. 도선을 안 바꿨으니까 저항은 일정해야 돼. 송전 전력도 일정해야 돼. 그럼 전류가 얼마일까? 얘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4A. 전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 몇 배? 2분의 1로 감소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때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 I 제곱 4, 4, 16 곱하기 R 4. 몇 분의 몇으로 감소했어? 몇 배야? 그렇지. 4분의 1배가 돼. 그러면 전압을 2배 시켜줘.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는데 2분의 1배로 감소해. 이때 손실 전력 감소하는데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로 감소해. 전압을 n배 시켜줘. 그러면 전류는 n분의 1배로 감소해. 이때 손실 전력은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해. 전류가 n분의 1인데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해. 이해됐어? 전압을 3배 시키면 전류는 3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9분의 1배가 돼. 전압을 4배 시키면 전류는 4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16분의 1배가 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손실 전력 줄이려면 어떻게 해준다? 전압을 높여준다. 전압 증가시키면 전류 감소하고 따라서 손실 전력 감소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되고요. 이때 손실은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했는데 이때 전력 손실 줄이는 거 첫 번째 전압을 높여준다. 전압 높이면은 전류가 감소되면서 손실 전력 감소. 두 번째 저항을 작게 한다. 송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한다. 아까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로?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63페이지.
만들게요. 11번에 600줄, 12번에 2대1, 13번에 1번 30줄, 2번 1대2, 14번에 밝은 것부터 C, D, B, A, 15번에 1번 저항은 25옴, 전류는 4A, 2번에 4.8 곱하기 10의 5승, 4.8 곱하기 10의 5승, 16번에 15kWh, 17번에 1번 1대2, 2번 2대1, 18번에 5번, 19번에 1번. 모르는 거 17번이요. 17번이야. 다음 그림 가와 나왔지. 110V 60W 전구 A와 110V 30W 전구 B를 110V의 전원에 각각 연결하였다. A가 60W, B가 30W. A가 60W, B가 30W. 자, 1번 그림 가의 회로에서 A와 B의 밝기의 B는 얼마인가? 밝기 가에서 밝기는 전력의 비례야. 전력 소비 전력. 그래서 전력의 비례하기 때문에 A 대 B가 60대 30, 2대 1, 2대 1. 그 다음에 2번 그림 나의 회로에서 A와 B의 밝기의 B는 잘못했네. 여기는 지금 그게 다르네요. 여기는 전류를 봐야 되네. 여기서 17번에서 가와 나와의 밝기는 전류의 전압. 110V 60W, 110V 30W 전구비를 110V 전원에 가까이 연결합니다. P는 이거는 둘째. 그러면 전력을 볼 건데, 근데 여기서 A, B를 보면은 가에서는 직렬이죠. 여기서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동일하죠. 나에서는 병렬이죠.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동일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하니까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네. 전압에 비례할 거고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하니까 전력은 전류에 비례하네. 그치? 그러면 각각 전압 구하고 각각 전류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해주면은 여기서 지금 저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62페이지에 탐구 자료 했던 거 나와요. 탐구 자료. 이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V는 I 안에서 가를 보면은 전류가
이때 전압은 결국엔 저항에 비례해요. 저항. 이해되고 있어? 전류가 동일하면은 저항에 비례해요. 얘는 저항에 비례해요. 여기서 V는 I 아닌데 I는 R분의 V죠. 근데 전압이 동일해. 그럼 I는 저항에 반비례해요. 즉 저항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저항. 여기서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고 여기서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해. 저항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A, B 보면은 여기 저항 구하는 방법 나와져 있습니다. R은 P분의 V제곱. P분의 V제곱. A를 구해주면요. A는 전력이 60분의 전압이 110. B는 30분의 110. 이렇게. 그래서 B를 구하면은 얘가 1대2. 저항의 B가 1대2. 그러면 여기서는 발비가 1대2. 여기서는 반비례하니까 2대1. 이렇게. 저항을 구해준 다음에 저항의 B, 가에서는 저항의 B, 가에서는 저항의 역주의 B를 구해주면 됩니다. 또 모르겠는 거? 19번. 일정량의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전압을 5배. 아까 했잖아. V를 N배 시키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이때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전압을 5배 시키면 전류는 5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5제곱분의 1배가 된다. 25분의 1.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또 모르겠는 거. 10몇 번? 5번. 15번. 100V 400W 전열기를 100V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1번. 이 전열기의 저항과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얼마인가? 아까 탐구 자료에 나왔던 식 R은 P분의 V제곱 100V 아니 100V 400W 분의 100V의 제곱 계산해주면은 25 오hm 25 ohm. 그 다음에 여기 전류 구하는 식도 나와있죠. 원래 전력 P는 V 아닌데 I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I는 V분의 P 100분의 P 400 4A. 그 다음에 2번. 이 전열기를 전격 전압에서 20분 동안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 발생량 발열량은 전기 에너지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시간은 초.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지금 20분을 초로 바꿔줘야 되지. 1분은 60초, 20분은 1200초. 그러면 V는 100, 전류는 아까 보였죠? 4, 시간은 1200 하면 48, 0000 줄. 이렇게 써도 되고 4.8 곱하기 10의 5승 써도 되고 48 곱하기 10의 4승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480000. 또 모르겠는 거? 나머지 다 해결됐어? 됐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요. 64페이지부터
64부터 68. 64부터 68. 69는 안 해요. 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테스트 볼 거니까 테스트 준비해 오세요, 같이.